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벌써 8월이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밤중이 되면 선선한 바람도 불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낮에는 좀 햇살도 따가우면서 좀 더운 편이긴 한데요. 해가 지면 선선한 바람 불고 또 가을 풀벌레가 울면서 산책하기가 꽤 좋은 날씨가 돼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면서 조금 몸이 결리시거나 답답하실 때 밤을 이용하셔서 산책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이 가을을 맞이해서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인사를 드린 분인데요. 앞으로 저희랑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찾아오신 분 먼저 소개해드리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왼쪽에 자리해 주신 분인데요. 조홍건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른쪽에는 언제나 유쾌한 분이시죠. 김민수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먼저 대표님께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전에 한번 저희 같이 했었잖아요. 예. 네, 오랜만에 다시 오셨고 또 앞으로 계속 하게 됐는데 저희랑 함께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여전히 눈웃음이 매력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앞으로 같이 하게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요? 네. 아, 예, 예. 저는 뭐 늘 뭐 다 여기 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 부장님도 뭐 아시다시피 뭐 네. 그냥 증권회사 다니면서요. 한 2, 3년 정도 시장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도 또 좀 경험도 했고 또 아픔도 또 많이 가졌고 네. 이 뭐 코너 자체가 무슨 뭐 그 주식을 갖다가 지금 뭐 강의하거나 뭐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재미있는 어떤 그 이야기로서 일단 뭐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 그 투자하시는데 어떤 좋은 조언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와. 박수가 나오는 자기소개인데요. 네, A누님보다 훨씬, 훨씬,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훨씬까지만. 네, 아마 어디서 또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인간관계는 연락 또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헝클어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멋지십니다, 대표님. 네, 좋습니다. 네. 대표님 그냥 긴장하지 마시고 워낙 오랫동안 이쪽 시장을 보셨으니까 그 뭐 안목이나 경험들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되게 좋으신 겁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자기소개 이런 거 안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안 하고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제가요? 그랬습니다. 예, 좀 약간 강압과 앵커의 이 폭언. 저요? 왜 저를 이제 별로 알지도 못했는데 벌써 저를 그러니까 근본으로. 이제 차차 알아가시게 되는데 외모는 많이 다르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워낙 잘하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마음속에 담아둘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은 뭐 한 주간 별일 없으셨어요? 별일이 있을 수는 오늘 없었고요.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요? 네. 얼굴에 나타납니까 제가? 네, 약간 힘드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점심을 좀 굶었습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굶어야 그래도 네. 이제 장 청소나 아니면 이제 몸의 순환기가 내가 얼마만큼 잘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배고픕니다. 그게 다입니다. 네, 빨리 녹화 끝나고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네요. 네, 쏘세요. 저요?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이 무슨 건수가 생기면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도.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이 열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밥보다는 낫지 않나요? 아닙니다. 밥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없죠. 네, 아. 네,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이 그런 거 네. 일일이 다 계산하시고 하시면서 딱딱 체계 있게 맞게 하셔야죠. 네. 네, 뭐 요즘에 아이스크림 먹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요즘 수제 아이스크림이라고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그 질소를 저희 회사 앞에 있는데요. 질소를 천연 질소를 해서 이게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아이스크림 하나가 있거든요. 신기하네요. 네, 신기는 한데요.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요만한 게 4,000원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보고 네. 신기하다. 그리고 그냥 나옵니다. 명동이죠. 명동이죠. 예. 그냥 네.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보시기만 하십시오. 그래요? 예. 한번 아니, 좀 다이어트 성공하면은 하나쯤은 사 먹어 볼 만한 것 같은데. 언제요? 다이어트 성공하고 나서요. 언제요? 겨울 오기 전에 성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워지기 네. 전에 한번 사 먹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초반부터 굉장히 까칠하십니다.
네, 오늘 처음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초이노믹스입니다. 이제 7월 달에 최경환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라는 이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게 됐는데요. 이제 그 이후 벌써 한 달이나 지났지만 이제 추석과 맞물리면서 이제 내년 예산안을 이제 곧 있으면 발표한다고 해서요. 오늘은 초이노믹스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두 분 중에 초이노믹스 어느 분께 먼저 여쭤볼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수그리세요? 아닙니다. 네, 그래도 원래 함께 하셨던 김민수 부장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의리죠? 의리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의리.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초이노믹스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커피 믹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 최경환 부총리의 앞 글자를 따다가 거기다가 아베노믹스처럼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이 포장이 좀 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잘 아십니까? 그 경제부총리님 잘 아세요? 그냥 간단한 것만 알아요. 최경환 부총리죠. 그분이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좀 경기를 부양해보고자 하는 게 초이노믹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주택 좀 부동산 활성화를 위주로 해서 예.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네. 제가 앵커고 예, 아십니까? 이제 빨리 말씀해 보십시오. 예. 네. 예. 네,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많이 공부하셨네요. 네, 그래도 가끔 이제 매누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제 하시면서 이게 경제 지식도 네. 보강이 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주 놀리시고 자꾸 부담을 주셔서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고 옵니다. 그래야 살 빠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다 앵커님을 위해서 이제 다 이렇게 작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뭐라고 하셨죠? 이 초이노믹스가 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이제 어떤 노믹스 이 자체를 쓰면서 뭔가 어떤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겠다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면서 시장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게 노믹스 붙이게 되면은 혹시 이분이 뭔가 좀 획기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반향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왜 첫부터 이렇게 진지해졌죠, 제가? 네. 막 훅훅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없으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네. 네, 이제 적응하시면 좀 딴지도 걸고 하셔도 돼요. 네, 매니저님은 항상 딴지도 걸고 옆에서 계속 키득키득 거리시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저 웁니다. 이제 울고 이제 삐져서 이제 집에 가고 그렇습니다. 예. 아직 그런 적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작용, 이게 어떤 뭐 이제 먼저 금리 인하도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서 한번 했었죠.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내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또 역할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얼마 안 됐긴 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뭐 지표나 이런 걸로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이번에 그 상반기에 있었던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거기서 심하게 좀 위축됐던 부분들이 그쵸.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지 아니면 이 최의노믹스를 통해서 변화가 들어오는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 여쭤볼게요. 초이노믹스를 보실 때 좋아 보이세요? 저는 앵커님이 더 좋습니다. 네, 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근데 이게 노믹스를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시기적절하다거나.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보시는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지금 어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내수가 상당히 위축되기 많이 시작한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뭔가 누군가 나섰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적절하게 일단 총대를 메고 나오신 분이시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실 분이셔서 기대가 큰 거죠, 지금요. 네, 뭐 부동산도 거래량이 일단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니까 검색하셨어요? 네, 뉴스도 읽어보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좀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커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조홍건 대표님은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뭐 별 차이는 없는데 이제 그 초이노믹스라 해서 이제 저는 이게 무슨 뭐 종목 이름인 줄 알고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었는데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아베노믹스를 한번 딱 쳐보니까는 이제 연관 검색어 그래가지고 이제 초이
노믹스가 일단 그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그 초이노믹스를 한번 딱 보니까는 그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걔들은 이제 그 통화량을 그 풀어서 결국은 네. 이제 그 수출 쪽으로 이제 그 진작을 했다면은 이 초이노믹스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수 쪽이죠. 결국은 이제 내수를 진작을 해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제 뭐 그게 큰 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성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제 일단은 이제 뭐 법안도 이제 지금 이제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입법 과정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고 좀 지켜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그 중요한 것 같고 생각이 거의 같아요. 비슷하세요? 예. 이 초이노믹스라는 어떤 그 정책이라는 어떤 그런 심리 때문에 지금 뭐 건설이나 증권주 요 분야 굉장히 많이 그 낮잖아요. 네. 시세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또 이 저금리 시대에서 네. 진짜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그 고육지책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좋은 정책이다. 일단 시장 자체는.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느끼는 반응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 네. 활성화를 좀 일으킬 것 같다라는 네네.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네. 저기 그 금리가 지금 굉장히 저금리예요. 네. 거의 저금리요? 네 저기 금리 아주 보이지 않아요. 네, 그 네, 정도로 그렇죠. 네. 거의 0%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금리가 0%가 될까요? 지금 뭐 실질적으로 네. 지금 최강 금리는 지금 마이너스죠. 그쵸. 예, 일단 예. 근데 만약 정말로 공식적으로 0%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번에 올해 7월 달인가요? 6월 달인가? 그때부터 이제 시행된 예금 금리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뭔가요? 세금 명목으로 떼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두게 되면은 세금 네. 저런 세금하고는 네, 무서운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세금을 이제 칼자를 주고 계신 분들은 무서운 분들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돈을 더 풀겠다. 그래서 돈을 예금하는 게 네. 오히려 손해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돈을 출금해서 차라리 그게 몇 국가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남부 유럽 국가들 쪽 같은 경우는 아직 그걸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여기 예금 안 하고 남부 유럽 국가에 예금하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이 돈의 선순환이 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쓴 게 지금 ECB의 드라기 형님의 네. 그 엄청난 지금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의 값어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돈을 보통 보면은 이제 10,000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예금을 했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개념.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게 그 돈에 대한 값어치, 이자에 대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돈에 대한 어떤 그 이자가 제로다, 이자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일단 예금을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 있는 쓰고 돼지 저금통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럼 뭐 하느니 그냥 손에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돼지 저금통에 두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고 있다가 혹시 뭐 좀 저기 사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사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사겠죠? 그렇죠. 돼지 저금통 가르겠죠. 갈라서 그거 사겠죠. 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는 거겠네요. 네. 그런 효과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네. 네. 근데 이거를 0%까지 하게 되면 네. 글쎄요, 이게 유례가 있었나요? 전례가 있었나요? 지금 뭐 0%라는 게 참 의미가 그렇죠. 큰것 뭐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그런 상태로도 벌써 한 10년간 유지가 되온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아예 이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죠. 예, 뭐 그런 선례는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네. 표면 이제 표면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이라는 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전 세계가 이제 우리가 그 리보 금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표준 금리를 쓰고 있는데 이제 표면 금리가 0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내지는 그 체감 이런 저기는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따지면은 결국은 지금 벌써 마이너스 금리가 들어간 지가 벌써 꽤 된 거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너무 심각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 거의 0%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홍건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제 전고점이었죠. 전고점이 약 2230선 정도가 2011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올해 돌파가 가능할까요? 2231포인트를요? 네. 올해 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앵커님께서는 숫자까지 네. 하나하나. 2231포인트. 그렇죠. 언제였죠? 2011년 4월경으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몇 시였죠? 시간도 미쳐질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저는 전고점 때, 그러니까 2200포인트를 이제 지금 그러니까 돌파가 이제 가능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돌파가 된다,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하기보다는 일단 뭐, 시장 주변적인 여건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 초저금리 시대다 보니까는 유동성이 일단은 굉장히 좀 풍부하죠. 자, 2011년도 때는 그때는 굉장히 펀더멘탈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2011년도에 비해서 펀더멘탈은 약간 좀 다소 좀 경기 여건은 안 좋지만은 일단 유동성이라는 어떤 저금리를 등에 업고 어떤 큰 유동성이라는 어떤 그 돈의 힘에 지금 의해서 지금 장사가 움직인다면은 저는 올 하반기에는 아마 그 근처까지도 아마 좀 터치를 해 보는 그런 좀 노력은 하지 않을까. 네. 뭐 돌파를 한다 안 한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 큰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진짜 그 유연한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물 흐르듯이. 그래서 제가 언뜻 제가 이제 보니까는 2070포인트 거기서 굉장히 지금 보니까 거기 맞으면은 거기 타치하면 맞고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그 좁은 박스권 구간을 지금 네. 연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70에서 어느 한쪽으로 이제 힘이 그러니까 위쪽이건 아래쪽이건 이제 만약에 방향이 정해지면은 저는 이제 거기에 물 흐르듯이 아주 유연하게 그냥 매매에 임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전 고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터치는 한번 돌파하는 어떤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 이상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좀 버겁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조금 숫자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2070선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서 그럼 김민수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부장님한테 질문할 때마다 우선 이렇게 웃음부터 나요. 뭐라고 하실까봐. 아닙니다. 이런 좋은 얘기들, 뭐 지수와 관련된 어떤 이런 방향에 대한 얘기들 참 좋은 질문인데 네. 이런 여기 앉으신 분이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물으세요? 뭐 이러면서 뭔가 좀 항상 기분이 나빠하시는 이런 그 인상을 좀 쓰시는 걸로 항상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이 났기 때문에 저도 따라해봤을 뿐입니다. 네. 그 웃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너무 화난 웃음이죠. 네. 근데 네, 여기서 뭐 이제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지수가 2070까지 왔죠. 앵커님께서는 아직 주식의 초보인 입장에서 그러면 지수가 올해 보다 보니까 거의 연고점 때 막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주식을 사고 싶으세요? 저요? 네. 있으면 사고는 싶어요. 뭐가요? 이거요? 네. 돈이 많이 있으면. 네, 돈이 많이 있으면 사고 싶다. 근데 돈이 없으셔서 지금 주식을 못 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건 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로 봤을 때 그럼 만약에 돈이 있으면 산다는 쪽에 베팅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처럼 네. 시장 경제 활성화가 예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저번 달부터 해서 계속 상승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만한 일이 웬만해서 없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얘기 많이 주셨는데요. 네. 사세요. 그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기대감이죠.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개인들이 갖고 있던 자금에 대한 부담, 뭐 이제 여기 전세금 올려달라, 뭐 아니면 집 빼서 또 대출금 갚으랴,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또
올라만 오면은 주식을 많이 정리하든가 아니면 펀드를 환매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잦아들고 이 상황에서 더 갈 것 같아. 앵커님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더 갈 것 같아 하는 어떤 체감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을 사겠죠. 그럼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 또 하나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물음. 그러면은 그만한 어떤 저희가 기업들이 그런 체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은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직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남겨둔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3분기 예상 실적이 2년 전 정도로 후퇴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 실적에 대한 의문감이 크면은 물었나요 얼굴에? 네. 아니, 오늘따라 정말 전문가 같으셔서. 아 그렇군요. 네, 원래 한 분이 안 계시니까 네, 그분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아직은 이렇게 갸우뚱 아닌데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의문문은 있죠. 근데 어떤 그런 나머지 거시 지표들이 다 끌고 가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올해가 사실 얼마 남진 않았어요. 4개월 그렇죠.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는데 올해 안에 돌파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집요하시네요. 네. 대충 얼굴 부리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네, 집요하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돌파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돌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튼 주식을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체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 힘에 대한 어떤 강한 체력들이 지금 못 받쳐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지금 어떤 뭐 저금리, 어떤 돈의 힘 이것만 가지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올라가면 또 뭐합니까? 네. 올라가면 또 금방 미국에서 또 뭐 금리 또 변화 얘기 나오게 되면 금방 또 버블이 꺼질 텐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라간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올라가면 팔아야 될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떤 체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카데믹한 질문을 얘기를 하셔서 네. 굉장히 아카데믹합니다. 예, 수다가 아니라 거의 토론 같은데. 그렇죠. 이거 코너를 바꿔주십시오. 아예 차라리. 이름을 바꿀까요? 네. 오늘 조은국 대표님이 이렇게 살짝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준비한 거 없어요. 네. 예. 풀어오시죠. 풀으시죠. 네, 전에 못 보던 그런 거라서 좀 이야기를 좀 깊이 좀 여쭤볼까 싶어서 좀 질문이 제가 좀 깊이 있게 간 것 같은데. 전 얇게 가주세요. 얇게. 네, 얇게. 네, 슬라이스 좀 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고 좀 당시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조은건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네. 아직까지는 지금 현직에 제가 지금 종사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지금 현직에 종사 계시는 우리 김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좀 좀 현장감 있지 않고 현장감이 있고 좀 그렇죠. 네네. 네, 오늘 김민수 부장님 강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요거 네. 해주시고요. 네. 음악도 좀 해주시고요. 네, 빗도 써주시고. 네, 그렇죠.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 네. 2011년 4월이라고 그랬죠? 네, 4월 27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 시장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끌었던 선도수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날 리가 없죠. 기억 날 리가 없는데 아마 제 기억적으로는 이때쯤 아마 여기 시장을 안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안 보고 있고 이렇게 좀 즐기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랬었죠. 그때는 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니까. 네, 그래서 아마 어디 중국 어디 이런 데서 휴양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충 날짜를 보니까. 이 당시에는요. 예. 그리고 진짜예요? 기억 안 나셔서 하는 말씀 아니 아시죠? 뭐 주도주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분위기 제 마음가짐 그때 이제 어떤 그 판타스틱했던 이런 날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많이 좋았죠 그 당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보통 그때 증권사가 이제 많이 위축이 됐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왜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네. 그 저점대를 시작을 해서 한 2, 3년 만에 이게 쭉 올라오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은 일단 한 달만 있어도 수익이 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들어서 과거 한 5년 전 정도쯤 봤을 때 가장 실적도 좋았고요. 실적도 네. 좋았고 그리고 손님들의 계좌의 그 자금 유입도 가장 많았을 때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실적이 좋으면은 또 월급도 빵빵해지는 거고요. 네. 그러면 월급 이제 요 정도밖에 안 되네. 이거 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로 하다가 뭐 이거 월급 그냥 이 정도면 오케이 좀 빼서
주식하자. 그러면 주식으로 수익 나면 이제 그렇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들. 네. 네. 이런 선순환 구조들. 그렇죠. 예. 이게 차곡차곡 또 쌓여가지고 점점 커지는 구조들. 이게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또 그래요?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 위기들 계속 뭐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커졌다가 또 밀렸다가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다 어디 갔죠? 사라지셨어요? 그렇죠. 뭐 이제 그 대한민국 소비 발전을 위해서 이제 네. 저 직접 좀 사용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주식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된 자금들도 있고 뭐 이 여러 가지로 돼서 결론은 없습니다 지금. 네, 네. 결론은 허공으로 그렇죠. 공중으로 네. 다시 돌아갔네요. 그렇죠. 아 옛날이죠. 네, 3년 전 일인데 네. 다시금 좀 그런 분위기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2008년 때 워낙 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게 동력이었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심리 안정되고 주식 올라가고 안정되고 올라가고 이런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예. 다시 올 수 있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그냥 기대되는 것은 그냥 양적 완화라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책 때문에 기대 심리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조은곤 대표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더 준비하신 거 없으신가요? 아까 보니까 굉장히 뭘 많이 준비하셨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고점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예. 그게 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일단은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제가 그닥 이렇게 선봉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매매나 아니면 이제 수익용이고 저같이 이렇게 좀 한번 주식 사면 저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기본 1년은 가져간다고요. 네. 기본 1년. 여행하듯이 네. 기억나네요. 택시는 기본 요금만 타고요. 네. 네. 주식 사면은 이제 기본 1년인데 그 1년 동안을 이렇게 주식을 제가 이렇게 보유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과연 이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게 이게 저는 그닥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의 그 블랙스완이 언제 출현하느냐. 그러니까 백조는 항상 하얀데 이 갑자기 이 까만 백조가 언제 출현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망쳐버리거든요. 블랙스완이 뭐 변수 이런 걸 뜻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이제 바로 이제 그 변동성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네. 백조인데 까만 백조가 걔가 한번 딱 떴다라고 하면은 1년 농사가 뭐 3일 만에 다 그냥 뭐 다 망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아까 그 말씀을 올렸듯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시도는 한번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블랙스완이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시장은 항상 이런 변동성에 의해서 자, 2007년도에 서브 터졌죠? 8년도에 리먼 터졌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 금융위기가 보통 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온 것들이 요즘은 뭐 좀 빨리 찾아와요. 3년, 4년마다 이렇게 찾아와 버리니까는 그 아이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수가 전고점대를 돌파할 수 있을까 말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참 탁상공론이고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30분 동안 열심히 떠들었는데 모든 것을 물거품과 무의미로 만들어 한마디로 무의미를 만드셨네요. 기술적인 분석을 봤으면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고민도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동성을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들 내지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네. 이런 거 잡아가지고 좀 흔들리지 말고 한번 좀 알차게 한번 가져가 보자.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주식을 한 20년 동안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이제 2011년도에 저도 굉장히 수익이 그때 한번 10배가 이렇게 난 종목을 그때 한번 10배요? 네. 부장님 몇 배 나셨었어요? 그때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었네. 그 옵션의 얘기 이런 얘기를. 그러면 2만 8천 배네 그러면. 28,000배요? 네. 그냥 혹시 그 예전 일인데요. 혹시 9.11 테러라고 기억을 그때 하십니까? 기억나요. 500만 원이 1억이 됐다고 하셨나요? 그때의 기억을 잠깐 더 되돌리고 네. 한다면 정확하게 350만 원이 그래요? 350만 원이 그렇게 돼서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었던 그 얘기를 또 떠올리게 하시네요. 네. 그게 그였던 것 큰 같고요. 디딤돌이 됐던 사건이죠. 그렇죠. 거의
수렁에 있던 제 삶이 네. 밖으로 올라와서 이제 빚 정리할 거 다 하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출발했던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이었죠. 네. 그 일이 참, 아.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때 솔직히 그런 얘기하면 좀 그랬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 후세인 관련된 이분한테 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예, 명을 좀 달리하셨겠지만은 네. 예, 제 인생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얘기가 굉장히 위태위태한데요.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아주 시장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봤을 때 개인적인 모든 건 김민수 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냥 네. 그렇습니다.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일단 하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 도움을 주면 일단 무조건 네. 감사드리고 싶고 예,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그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그리고 또 썩소를 날리실 거죠. 아닙니다. 표정 관리도 하고 그러려고요. 예? 맨날 예. 표정으로 놀리셔가지고. 아, 예. 예. 근데 제가 모니터링하면 네. 그렇게 표정이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미묘한가요? 본인이 느끼신 것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느끼신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다이어트를 하시는 만큼 표정 관리도 같이 해주시면은 네.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홍건 대표님이 이제 새로운 멤버로 함께 하셨으니까 좀 자기 어필 겸해서 이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조홍건 대표님은 전문가로서 이 투자의 어떤 나아갈 방법, 또 기법 이런 거 있으신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런 거 없으신가요? 아, 네, 기본 1년 네. 이런 건가요? 네. 사서 좋은 종목 사서 1년 10배 끝. 당황하지 끝인가요? 않고 네. 끝. 끝은 아니고요. 예. 더 있어요? 아유, 뭐, 네. 할 말이 많죠. 재미있고 예. 간단하게 좀 풀어주세요. 글쎄요, 이제 뭐, 그 시장을 이제 우리가 접근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그 빠른 수익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막 잡아달래요. 바람이요? 그렇죠. 이제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고 그 나무가 흔들리면 거기서 열매를 딸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잡히지도 않는 바람만 자꾸 잡아달라는 거죠. 그게 이제 표현이 좋네요, 되게. 이제 어떤 거냐 뭐 3개월에 무슨 네, 바람 뭐 적으셨어요. 바람. 김 부장님. 3개월에 뭐 더블 날 수 있는 종목 없느냐, 뭐, 거기에 되면 뭐 충분히 뭐 사례는 해주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도 왕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좀 정신 좀 제발 좀 차리시라. 어? 투자를 하는 것 같다. 그런 관점에 대한 이제 그런 분들은 투기로 보는 거죠. 네. 도박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보면은 참패할 수 있는 뭐 개인 100점 투자자들. 100패예요. 예. 네. 대부분 보면은. 예. 차라리 저는 그런 자금이 있으면은 그런 주식 투자를 할 자금이 있으면은 차라리 그런 마인드로 시장에 참여할 바에는 차라리 유니세프에다가 차라리 그냥 후원을 해주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건 어차피 내 돈 가져가시오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서 그 테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에 빠져버리면은 못 봐요, 다른 주식을. 워낙 이게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는 이제 거기에 이제 딱 빠져버리니까는 자, 대형주 갖고 우리가 한 달에 10%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보통 대부분이 막 하루에 막 변동폭이 상하 좌우로 따지면 뭐 이렇게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매료가 된 거죠. 이제 그런 그 속된 말로 어떤 그 꼬시는 시세. 사람의 이 표현도 마음을 괜찮은데요? 굉장히 꼬시는 시세. 올라가면은 이거 봐라 하고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사마라 딱 제가 사면은 또 아이고 아니다니까 또 장중 항상 꼭지는 항상 또 제가 항상 쳐왔으니까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그러니까 그 시각적인 그 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점인데 결국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시장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거의 뭐 일부를 제외한 어떤 대부분의 어떤 소액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계속 시장에서 실패를 하는 거죠. 실패 연속을 하는 거고. 그나마 요즘은 그래도 뭐 그 투자했다 해가지고 막 실패해갖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닥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때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언제쯤인데요? 그때가 이제 그때 IMF 막 터지기 전이었죠. IMF 전에요? 97년도, 98년도. 그때 참 많이 참 힘이 들었죠. 네, 그때. 투자했다가 많이 잃어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책임은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일부 관료들이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그때는 뭐 나라가 일단 네, 망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든 그렇죠. 시즌이었죠. 저도 이제 그때 결국은 옷을 벗었죠. 어, 현직에 있다가 네. 아주 IMF 때문에 참 인생이 참 많이 바뀌신 분들 굉장히 네. 많아요 보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침울해진 예, 때문에 점점 침울해지고 있었는데, 우울해지네. 네, 이제 그럼 기법이라고 하실 만한 것들을 얘기 정리해 보자면 개인 투자자분들께 어떤 조언도 같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마음을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 네, 이런 그렇죠. 건가요? 자, 딱 그리고 자기 투자금의 맥시멈 20%를 넘지 말라. 어떤 게요? 그러니까 자기 투자금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자기 재산이 1억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는 맥시멈 많아야 20%를 넘지 마라. 투자금이요? 네, 그렇죠. 투자금의 전체에 그러니까 투자금이 1억 있다라고 하면은 네. 거기 20%. 어, 투자금이 아니구나. 자기 전 재산의 재산에서 20%만 그렇죠. 투자금으로 맥시멈. 그것도 생각하셔라. 아주 많으면 20%고 아니면 한 10% 정도만. 보통은 10%가 좋다. 그렇죠. 저는 200%인데요. 들어와서 하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빌려다가 아, 치고 들어오셨는데. 그렇죠. 대박 난다. 네. 들어와라. 그래서 그런 타입이세요? 그래야 한 번 사는 인생.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뭐 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이 또 저도 다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게 잘 이렇게 맥히지가 않더라고요. 안 되죠, 네, 요즘은. 요즘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밤에 잠이 올 만큼만 주식을 사라는 거죠. 아, 예, 모든 주식을 갖다가 표현이 막 되게 신용, 좋은 게 많으세요. 뭐 미수 막 질러가지고 잠을 못 자. 천장 보면은 천장이 완전히 저희 차트가 차트가 됐잖아요. 왔다 그렇죠. 갔다 예, 하죠. 이렇게 딱 나온 경우가 있어요. 다 경험담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다 경험을 혹시 했죠.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거는 주식입니다. 아, 이거 저번 주에도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예, 좋고요. 예, 살이 진짜 그렇죠. 쪽쪽 빠집니다. 주식 생각만 하시면 쪽쪽 빠지실 겁니다. 예.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치매도. 그렇죠. 치매 예방. 네, 그럼요. 자꾸 숫자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밌네요. 예, 한 60대 이상 이러신 분들은 소액이라도 이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머리 회전을 갖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런 것도 그만큼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세요. 주식 하세요. 도움 된다지 않습니까? 지능 개발에 도움이 되시고. 네. 네. 항상 워낙 지금 네. 또 금리가 지금 이제 거의 뭐 초저금리다 보니까는 주식은 이제 조금씩 해줘도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죠. 자, 도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투자로 갈 것이냐 이제 그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그 갈림길에서만 잘 잡으면은 네. 괜찮아요. 은행 이자 이상은 나오잖아요, 요즘요. 그러면 테마주에 목매지 말고 대형주로 수익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한 달에 뭐 몇 % 이상이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저는 뭐 한 달에 한 5%만 나더라도 그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한 1년이면 그게 몇 프로예요? 60, 그 60%가요? 정도만 돼도 잘 되고 있는 그렇죠. 거라고 하시는 거죠?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이제 네. 일반인들은 뭐 한 달에 5%? 아유, 나 같아도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주식 한 3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때는 이제 자기가 본인들이 굉장히 주식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아. 그렇죠. 예. 3년 정도 되신 분들이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운전도 면허증 따가지고 3년에서 5년 사이가 가장 사고율이 많이 나는 것처럼 주식해갖고 딱,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아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네. 예.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그래서 시장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내지는 정말로 진짜 유능한 메이저들. 걔들 말고는 가운데 있는 애들은 다 죽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저 또한 아직까지는 그 가운데 범위에 네. 있는 거죠. 예. 그냥 그 아는 채 하는 거죠. 예. 갑자기 겸손하게 마무리를. 아니, 시장을 요즘 진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벼는 어려워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건가요? 저가 한숨을 푹 쉬시는 아니 좀 무슨 뭐 큰 뭐 한 몇 박이라도 좀 이렇게 벌고 난 다음에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뭐 그렇게 뭐 큰 수익도 못 내고 갑자기 주식이 어렵다 이렇게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이거 아무래도 이거 은퇴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요즘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갑자기 은퇴 생각을 말씀하시니까 은퇴선언 이렇게 정책 발표. 첫 출연이 은퇴 선언 이런 건가요? 금태로 할게요, 금태. 네, 금태요. 힘내시고요. 김민수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똑같은 질문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뭐 함께한 지 좀 됐는데 갑자기 네. 느닷없긴 아, 하지만 네, 된 놈이니까 뭐 대충.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예. 저희 김민수 부장님께서는 뭐 전문가로서의 어떤
뭐 투자하는 기법 이런 거 있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매눈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또 이 웃음, 네, 기억하겠습니다. 아니. 네, 갑자기 웃겨서. 쾌재를 부른 건데, 쾌재. 너무 크게 죄송합니다. 네. 없으시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웃겨서요. 네, 아예 그 이쪽에 앉으셨던 그 매눈께서 항상 네.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차트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다. 차트만 잘 보고 오게 되면 주식을 잘하는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소리를 하셨는데, 네. 네, 그런데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차트에 모든 게 담겨 있으면 차트만 24시간 밤잠도 안 자고 보고 있었으면은 다 돈 벌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기법은 차트를 일단 지금 보시는 거에 반만 보시라. 그럼 돈 법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차트에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차트가 이제 보통 보면 그렇죠. 이제 뭐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뭐 골든 크로스니 뭐 그런 쪽에서 아직 모르시죠 이런 얘기. 네, 네, 아직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뭐 이동평균선 21선에서 왔다 갔다 거기서 고개를 숙이 올려고 5일선이 뭐 그 이제 통과하면서 이게 5일선이 그 21선을 위로 통과하는 뭐 이런 모습들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 있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래서 와 이거 좋아 보입니다. 당장 내려가서 그게 만약에 개파락이 나와서 그 밑으로 내려간다. 안 좋아 보이나요? 그렇게 되는 결과죠. 그러니까 오늘 좋았던 게 내일 시장이 어떻게 돼서 변화가 나왔을 때 바로 내일 또 안 좋아 보이게 되면 오늘 매수했다 그럼 내일 바로 손절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얘기들에 대한 흐름들이 기술적인 것만 보게 되면은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이 그거로만 왔다 갔다 되다 보면은 거의 뭐 증권회사 입장에서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수수료를 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 수익을 위해서는 그게 지름길이 아니죠. 말씀하셨듯이 좋은 회사 보고 좋은 회사 기업 가치들 이렇게 쭉 보고 거기서 실적하고 돼서 저평가다라고 하게 되면 시각 좀 길게 가져가시고 그러면서 이 회사 실적 나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서 과연 아마 보통 보면 손님들한테 종목을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시죠. 이거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10명 중 8분은 그냥 사. 급해 지금 올라가잖아. 빨리 사.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화가 안 되면 그냥 사드리죠. 뭐. 실적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고객의 요구에 또 충실해야 되는 서비스 업종의 단면이죠, 이게. 하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좀 제가 뭐 이렇게 같이 좀 마음이 통하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꼭 얘기를 드리죠. 이 회사는 이런 회사인데 시세가 요즘 또 핫한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 혹시 아십니까? 디지털 조선이요? 네, 디지털 조선.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요? 네. 모르겠는데요. 예. 그게 최근에 한 2,000원대에서 4,700원 정도까지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쭉 급등한 종목입니다. 네. 네. 그게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아니 디지털 조선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고 디지털, 있습니까? 틀리. 되게 어렵네요. 농담이고요. 디지털. 네. 네. 그럼 저 본토 발음을 할게요. 디지털. 디지털. 네. 예. 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예. 근데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모 정치인 테마. 지금 이제 또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계신 또 모 분이 계시죠. 네, 그분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보면 전화 왔다 오면은 빨리 이거 사줘 하시는 분. 예, 이분이 이런 분들이 이 종목을 많이 요즘 또 매매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들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테마 많이 들어보셨죠? 안철수 관련주의 종목들이 막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 이런 것도 나왔고 그런 정치 테마주의 특별한 뭐와 내용도 없는데 막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혹하시죠. 한 달 만에 2배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 달 혹할 만에 수밖에 200%네요. 2배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이게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왜 하락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전혀 없지. 네. 예, 뭐 기술적 분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올라간 거 거기서 또 당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체 없는 종목들은 일단 버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게 이제 기법입니다.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죠? 보지 마셔야죠. 아예요? 네. 예, 아예 그러면 대형주들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형주 빼고 중소형주 쪽에서도 주옥 같은 종목들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주옥 같은 종목들. 주옥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도 찾아가시면서 하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 보셔서
허리가 아프네. 허리가 아프세요? 그 의자가요. 그쪽에 앉아 계신 그 의자가 이 등받이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괜히 빨리 와가지고 좋은 선점하다는 게 아니고. 다음은 이 의자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좋은데요. 오늘 가장 먼저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제일 먼저 선택한 의자신데. 아 그러셨군요. 예. 다음엔 네, 좀 다음 늦게 주에 오시겠네요. 여기 앉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대형주도 저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형주를 어떻게 그닥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참 창피한 얘기지만은 저 주식 한 4년 동안 하면서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한 번도 매매한 네.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워낙 고가주다 보니까는. 아,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그 투자에 익숙해지지 않다라는 거죠. 보통 대부분 일반 그 개인 투자들 보면은 10분이면 한 8분들은 다 코스닥을 좋아해요, 또. 코스피보다는. 이제, 왜? 변동성이 크니까. 거기서 어떻게든지 시세 차익을 내보려고 뭐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진짜 아까 주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옥. 이런. 네. 그 리딩 스몰캡 주식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영어 되게 좋아하시는데. No.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제 스몰캡을 좀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명히 밸류는 있고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있는데 좀 남들이 이걸 안 볼 때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매집을 하죠. 그래서 기본 1년. 요즘은 뭐 1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시세가 안 나요, 지금. 그렇죠. 예. 1년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이거 이거 방법이 좀 틀린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차피 시장은 이게 무슨 개모임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 1번 누가 타면 다음 달은 2번 타고 이제 그런 개모임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시장 주식은 자체가. 곧 남의 행복이 곧 나의 불행이고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죠, 정말로. 네. 예, 맞아요. 시장은 절대로 너 얼마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자기만의 진짜 이 투자 철학 내지는 그 투자 습관을 갖다가 네. 잘 진짜 정립을 하셔야지만 이 시장에서 버티고 내지는 목돈이 아닌 푼돈이 아닌 목돈을 벌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김 부장님 강연회가 아니라 조홍건 대표님 강연회인 것 같은데요. 인생 철학과 주식 철학. 예, 네. 딱 제목 하셔가지고. 예. 맞아요. 네. 거기 나의 철학까지 같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이 시점에서 오버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이게 녹화가 9월 초쯤에 나가죠. 네. 예, 근데 9월 초쯤에 나가게 되면 주식 시장이 좀 변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모르시고 그래요?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작 말씀해 주시지. 네. 지금 증권거래소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 KRX에서 나온 김 부장입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아마 조금 더 가면 상한가 변동폭이 바뀌는 건 아시죠? 그거 확정이 됐나요? 거의 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아닌데 이제 9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이 주가가 딱 움직여서 상한가 15%까지 그냥 한 번에 쭉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앞으로는 그 코스피 200 있는 안내 종목들은 3%가 움직인다, 3%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접속 매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단일 호가로 바뀝니다. 2분 동안요. 그래서 바뀌었다가 거기서 재산정하고 거기서 또 3%가 올라간다 그러면 또 동시 효과로 바뀌어서 2분 동안 바뀌고 매수 매도를 처해서 가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끊어갑니다. 앞으로는요. 그리고 코스피 200 이외의 종목들, 나머지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주라든가 코스닥 종목들은 대상 범위가 6%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한가 변동폭이 어떻게 보면은 6%로 바뀐 겁니다. 왜냐면 6%대에서 딱 진입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가격대 보고 그 다음에 딱 시작해서 또 올라간 게 6%다 그러면 또 멈추고 또 올라가고 하는 이런 번거로운 현상. 왜 그렇게 했죠? 그러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안내를 드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위에 분들이 하셨으니까. 네. 이러면 참 이게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안 생기는데. 연속성이 안 생기고 이제 지금 제가 네. 올라가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락하는 그렇죠. 것만 네, 보게 되면 네. 일단 시장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밑으로 그냥 시장가로 훅 정리를 하게 되면 쭉 해서 체결되는데 잘못하게 되면은
이 동시호가 그 2분 사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에 팔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야, 이거 누가 그걸 나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동시효과 같은 거는 그 시간의 선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왜 시간 수량의 우선 법칙에 따라서 시간 수량 가격이. 예, 가격 예. 아, 오늘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레벨이 엄청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데요.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죠. 그래야 시청률도 좀 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예, 그 아마 9월달부터 매매하실 때는 급등주 따라잡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예, 그거는 염두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내 종목이 왜 안 움직이지?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네. 일단 하락했거나 아니면 급등했거나 급락했다는 증거입니다. 9월부터 바뀐다는 거죠. 9월 1일부터 바뀝니다. 9월 그럼, 1일부터요. 네. 그럼 결국은 다음 주네요? 네, 다음 네, 주부터 월요일이죠. 9월 네. 1일이. 네. 고시네요, 바로. 야, 오늘, 네. 오늘 제일 좋은 얘기를 하셨네, 진짜. 네, 막판에 네. 아주 좋은 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예, 거를 원고에 네.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음 네. 주부터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까지 잔소리 하시는데 예, 오늘 참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좀 아카데믹하게 흘러간 부분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많은 정보 같이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조은건 대표님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저희 세 명이서 또 재미있고 유쾌한 주제로 시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재미있게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 저희가 준비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